네, 대송금을 계속 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시행령 쪽에 나온 그 조문 보시면 이제 대통령 정하는 3년도 이게 이제 그 대송금 귀속 대송금 귀속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신고 조정이 있고 크게 이제 결산 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부분 책들 법인세 책 보면 이게 처음에 신고 조정 결산 조정 나오는데 이게 이제 법인세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되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몇 번 들어보시면 알고 법인세는 어차피 한 번 보는 게 아니라 두세 번 보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전반적인 틀 잡고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제 1항에 있는 그 1항 1호부터 5호까지 이제 법률 중 확정 개손이라고 보시면 돼요. 개손금. 확정 개손금은 우리가 보시면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여기 적힌 걸 정확히 보시면 됩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고 요 2회의 경우 요겁니다. 1호의 2회의 경우는 그 미확정 채권인데 사유가 발생하고 엔드 손비로 계산한 날. 손비로 계산한 날이 회계가 인식한 날. 회계가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미확정되고 회계가 인식한 날에 우리가 그 결산 조정 항목으로 우리가 그 대송금을 송금 산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1번이 되게 중요한데 시험 문제도 1번이 그래서 이제 많이 나옵니다. 보시면 이제 확정 대손 채권 같은 경우는 사유가 발생한 날에 송금 산입을 해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때 안 하면 그 이후에 하면은 송금 불산입 한다는 겁니다. 송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01년도에 그 법률에서 이제 확정된 거예요. 재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선이. 그럼 기성연도 2001년도에 송금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회사가 좀 깜빡 인식해서 이거를 2002년도에 그 회계 처리한 거예요. 이때 회계 처리도 하고 그거를 이제 대손 신고 그 법인세에 반영한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송금 불산입 하는 거예요. 송금 불산입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수정신고 들어가고 경경청구 들어가고 뭐 이런 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정 받긴 받아줘요. 이때로 가서 받긴 받았는데 당연히 가산세하고 이런 우리 잘못했으니까 그런 페널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얘는 우리 이제 회계적으로 인식한 날 법인세 조정하기 때문에 뭐 놓칠 일이 별로 없겠죠. 근데 이 같은 경우는 놓칠 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회계 처리부터 좀 잘 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법인세 세무 조정은 기본적으로 회계 처리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그 특히 이제 외부 조정이라는 게 맡긴 경우도 회계 처리 없으면 이걸 잘 놓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가 신고 조정, 밑에가 이제 결산 조정 항목입니다. 그래서 법률로 확정된 채권, 그 확정된 채권, 대손 채권은 사유가 발생한 날에 하는 거고, 미확정된 채권은 사유가 발생하고 회계상으로 인식한 날, 손비를 계산한 날이 다 회계적으로 인식한 거, 그런 의미입니다. 손비를 계산한 날이 다 회계 정보에 인식한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여기 보시면 3항 2호 예외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험만 가끔 나올 수 있는 질문인데, 예외적으로 이제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로서 우리가 이제 합병 등기일, 분할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비를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 그 대송금은 해당 법인 합병 등기일 속하는 사업연도 손비를 한다.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이제 미확정 채권입니다. 미확정 채권. 앞에 3항의 이유가 그 미확정 채권에 대해 적어준 거잖아요. 미확정 채권은 회계 처리하고 대손한다. 대손 인식한다. 하는 건데 예외이기 때문에 얘를 굳이 안 해도 대손 인식으로 손비를 처리를 해준다. 그러니까 신고조정 개념으로 나가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른 법인과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 우리가 손비를 계산하지 하더라도 사업연도에 손비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신고조정 개념. 신고조정.
개념을 간다. 다른 법에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 그거를 이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구법인 이제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액과 현재 가치 차익을 배수금으로 계산한 경우에는 송금 산입하고 송금을 산입한 금액은 기업회계 기준의 할입 방법에 따라 이렇게 산입되고, 이거 당연한 말이에요. 재조정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재조정 채권 채무 재조정하면은 우리가 이제 채권의 장부액과 현재 가치 차익을 우리가 이제 대송금으로 계산한 경우는 이를 인정해주고 마찬가지로 한입에 따라서 하겠다. 아까 이제 합병하고 이제 분할은 좀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예전에 합병하고 분할도 미합정 채권인데 걔는 신고 조정처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손비를 계산하지 않더라도 송금 산입하는 겁니다. 그다음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송금 부산입은 우리가 잉여금 처분, 대표적인 게 잉여금이지. 잉여금 처분으로 이제 상여 이런 거 할 때 보시면 이제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산을 할정할 때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산한 금액은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얘는 송금 부산입한다. 그래서 잉여금으로 상여를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송금 부산입한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주식 할인 반환 차금, 주식 할인 반환 차금도 우리가 이제 얘를 손비로 잡으면 송금 부산입한다 하는 거예요.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니까 보통 송금으로 산입 아니 하죠. 근데 송금을 산입하면 우리가 송금 부산입합니다. 이런 주식 할인 반환 차금은 이제 조금 중소기업 감사를 받으면 우리가 감사할 때 얘기를 해주니까, 근데 감사를 안 받는 회사 같은 경우는 비용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회사는 이제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건비는 따로 이제 뒷부분에 인건비 파트가 따로 또 한 번 나올 거예요. 그때 한번 다시 정리해 드릴 거고, 우리가 이제 법령 43조 이게 이제 인건비 관련해서 또 뒷부분에 나옵니다. 이제 그쪽에서 다시 할 거고, 법인이 임원 직원에게 이익처분에 지급하는 상여금은 송금을 산입 아니한다. 그래서 아까 조문, 이 조문에 대응되는 시행령 조문이 43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한 명회사, 합자회사, 노무투자회사 지급하는 보수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상여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는 다 우리 송금 부산입을 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조문입니다. 세금과 공과금. 세금과 공과금이 상당히 헷갈렸어요. 제 예전에 이제 꽤 오래됐지만 헷갈렸는데 제가 요번에 이제 찾아봐서 보니까 헷갈리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헷갈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보니까 국세청에서 우리가 이제 가세를 많이 하려고 약간 원칙 없이 이제 했어요. 여기 제가 좀 보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금과 공과금의 불산입은 우리가 이제 분명한 거, 그러니까 이게 분명한 거는 회사의 사업과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것들은, 그 다음에 국가가 내라고 하는 것들은 송금 산입해줘요. 송금 산입해주는데 위반하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위반으로 인해서 내는 가진금, 이런 손해배상금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이제 송금 불산입니다. 컨셉이 그거예요. 컨셉이 이게 요즘 ESG 나오는데 이렇게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나쁜 것들은 웬만하면 다 송금 불산입한다. 이게 이제 세금과 공과금의 기본 컨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금과 공과금 계속 보겠습니다. 먼저 조문을 보고 하나하나씩 제가 이제 하나하나씩 또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법인세예요. 법인세. 각 사업에 납부하거나 납부할 법인세. 법인세는 우리가 이제 송금 불산이 먼저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납부할 세액으로 이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세는 당연히 송금 불산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반출 필해, 개별 소비세, 주세 또는 유통세, 에너지, 환경세, 미납액. 이거는 아직 판매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에 돈이 안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건 약간 자금 압박 이런 거 회사 국세청이 용인해 준 겁니다. 그래서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반출 필해, 개별 소비세, 주세 또는 교통, 에너지, 환경세, 미납액은 우리가 이제
송금에 산입하지 않고, 다만 근데 제품 가격에 그 상당액을 가산하는 경우는 예외를 한다. 송금 산입하는 거고. 그러니까 별도로 관리하는 경우는 송금을 산입하지 않고, 제품 가격에 포함한 경우는 송금을 산입하는 거고. 그러니까 요 의미가 뭐냐면, 이게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송금 부담인 거고, 이 제품 가격에 포함되는 경우는 일단은 입금 산입된 거예요. 입금 산입되고, 그 다음에 송금 산입돼서 빼주는 겁니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똑같은 거예요. 1번하고. 얘는 구분했기 때문에 바로 송금 부담을 해주는 거고, 얘는 제품 가격에 포함했기 때문에 그 제품 가격 포함했으니까 당연히 입금 산입됐을 거잖아요. 제품 가격 포함했으니까. 그래서 빼주려고 송금 산입해주는 거예요. 애매한 게, 우리 이제 그 시행령에 나왔던 그 조세 공과금 나왔는데, 그런 거랑 요거는 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가 이제 이 주문이 더 자세하게 돼 있고, 그래서 벌금은 이제 송금 부담이라는 거고, 그다음에 가료. 그러니까 벌금 같은 거를 송금 산입해주면 어떻게 했어요? 법을 지키겠다는 생각이 없잖아요. 그 법인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벌금은 이제 송금 부담을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가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송금 부담을 하는 겁니다. 가태료도 마찬가지고, 가산금, 강제징수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법의 효과를 유지하고 누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100만 원이 벌금인데, 100만 원 벌금인데 예를 들어 손비를 인정해주면, 우리가 손비를 인정해주면 법인세율이 뭐 30%다 그러면 1 빼기 0.3 하면서 70만 원. 실제로 법인 입장에서는 100만 원의 벌금 낸 게 아니라 세후 금액이니까 70만 원 세금을 낸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제 송금 부산입을 해주는 겁니다. 송금 산입해주면 세후 금액 계산으로 하기 때문에 딴 사람하고 형평성도 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런 이유를 위해서 송금 부산입 하는 것도 있고, 당연히 또 법 효과도 또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송금 부산입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 가산금이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 이제 벌금하고 가태료는 이제 우리가 개념적으로 많이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데, 가산금이라는 거는 많이 나와요. 가산금이라는 거는 우리 곳곳에 채권 채무 관계에서도 이제 돈을 잘 안 내는 가산금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가산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 가산금이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법인세에 있는 이 가산금은 특별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가산금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라졌는데, 우리 이제 세금에서는 납부해야 되는데 납부하지 않을 때 가산금, 주로 얘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강제징수비도 마찬가지고, 법령에 따라 그다음에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이게 우리가 아까 협회비 이런 것들랑도 맞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무관청에 등록한 협회비 이런 것들은 인정해 주는데, 마찬가지로 공과금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거는 공과금은 송금 산입을 해주는데,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공과금은 우리가 송금 산입해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를 이제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 공과금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전기요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생각하잖아. 그런 것들은 이제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를 하기 때문에 이제 송금을 산입해 주는데,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산입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그런 공과금은 우리가 송금으로 산입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령에 따라 의무 불이행 또는 금지 제한 등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송금 불산입합니다.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은 글로벌하고 이제 여러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해외 법령을 위반해서 그러니까 해외 법령, 외국 법령을 위반해서 나는 공과금 등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들은 다 마찬가지로 이런 취지를 이해하시면은 다 송금 불산입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 법인에서 해외에서 우리가 이제 공과금을 맞았다, 그런 것도 전부 다
송금 부산이 팝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진벌적, 최근에 생긴 진벌적 손해배상금을 보겠습니다. 진벌적 손해배상금은 많이 생기는데 그 실제 보시면 이제 금액이 커요. 손해배상금이.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송금을 다 인정해주면 진벌적 손해배상금의 의미가 많이 상실되기 때문에 한도를 정해놨어요. 그래서 내국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 등 실제 발생한 손해 여기까지만 이제 송금으로 인정해주는 거고,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해서 지급한 거는 송금 부산이 파는 거예요. 실제 발생한 손해를 알기가 어렵잖아요.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조문이 되게 센데, 먼저 조문 센 거로 먼저 보겠습니다. 보시면 우리 이제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분명히 아닌 거, 이런 경우가 좀 많을 거예요. 이럴 때는 손해배상 금액의 3분의 2, 3분의 1을 송금 부산이 파는 거예요. 상당히 센 거. 그러니까 전체 손해배상금 중 3분의 1만 송금 인정, 3분의 2는 불인정.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상당히 센 거고, 그 다음에 또 외국 법령에 따라서 한 것도 마찬가지로 적용한다. 외국에서 낸 것도 마찬가지로 적용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 규정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도 실제 발생한 손해, 요거 찾기 어렵겠지만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는 금액은 송금 부산이 한다. 그래서 항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시행령으로 되어 있잖아요. 제보에는 이것도 점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차 항목까지 있는데 점점점 우리가 이제 사회가 있고 그다음에 이익단체들이 많이 할수록 얘도 점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조세하고 그 공과금 쪽하고 이런 직무적 손해배상금은 이슈가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슈가 많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법인세 시행규칙이라든지 기본 통칙 쪽에서도 많이 얘기가 나왔어요. 얘기가 나왔고,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어떤 걸 위반해서 내는 거잖아요. 내렸기 때문에 대법원 이런 데 이제 조세 분쟁이 있어서 대법원 같은 데 가더라도 사회적 합의 같은 게 기업한테 유리하게 나올 가능성이 좀 떨어져요.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기본 통치 같은 걸 보더라도 선뜻 얘는 송금으로 인정해줘도 되지 않나? 약간 그 우리 조문하고 안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회적 합의적으로 보면, 도덕적으로 보면 안 해주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이 쓰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을 잘 모르시면, 왜냐면 이건 사례가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 틀이 얘는 웬만하면 송금 부산이 파는 취지로 우리가 가고 있다, 이 취지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은 감가상각비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